친밀한 리플리 36화 진실의 반전, 피로 맺은 복수. 새벽 5시 건양가 안방에서 한 여자가 찢어진 편지 조각을 주워 들고 있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글씨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수아, 미안하다. 20년 전 자신이 쓴 그 한 줄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한혜라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며느리로 알고 지낸 그 아이가 버렸던 친딸이라니. 한편 복도 끝 게스트룸에서는 차정원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역시 떨고 있었지만 그 떨림의 성질은 달랐다. 분노였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복수심이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개 숙여온 그 여자가 자신을 버린 친모였다는 사실. 이보다 잔혹한 운명이 또 있을까?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20년 동안 연습한 미소였다.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익힌 가면이었다. 정원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헤라 어머니. 아니, 한혜라의 목소리. 이제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연기는 이미 내 본능이 되어버렸으니까. 헤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얼굴에는 어젯밤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다. 잠 잘 잤어? 네,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진실을 안 지금 오히려 더 연기를 잘하게 됐다. 분노가 나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정원아, 어제 그 편지. 무슨 편지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순진한 며느리의 표정을 지어가며. 헤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모르는 척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혹시 내 방에 들어온 적 있나 해서. 제가 왜 어머니 방에 함부로 들어가겠어요? 그런 며느리로 보이시나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헤라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정원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그 순간 나는 그 여자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두려움.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 말이다. 물어보고 싶은 게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되물었다. 그리고 헤라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제 손에 있는 이 흉터요. 나는 새끼손가락 옆쪽의 작은 상처를 가리켰다. 어릴 때 생긴 흉터였다.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세요? 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헤라는 급하게 손을 빼며 일어났다. 조심해야지, 손 다치면. 흉터 남으면 보기 안 좋아. 그 말을 하자마자 헤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이미 흉터가 난 내 손을 보면서 흉터 남으면 보기 안 좋다고 했으니까. 나는 웃었다. 정말 순진하게. 맞아요. 흉터는 보기 안 좋죠. 특히 어릴 때 생긴 흉터는 평생 남잖아요.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다. 제2부. 아침 식탁에서 세훈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난숙 회장님이 뭔가 말했다는 걸. 여보. 응? 세훈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제야 세훈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그냥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나는 일부러 불안해하는 척했다. 세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예민해. 혹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세훈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여보,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세훈의 손이 멈췄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나는 세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저를 주영채라고 해서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가요? 뭔 차이가 있어? 엄청 큰 차이가 있죠. 나는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만약에 제가 주영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저를 사랑했을까요? 세훈이 컵을 내려놓았다. 정원아, 너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대답해 주세요. 뭘?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었어도 사랑했을 거냐고요. 세훈은 한참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확신이 없었다.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그 당연히는 너무 늦게 나온 대답이었다. 마이너스. 제3부. 오후가 되자 난숙 회장님이 집에 왔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님? 어머 정원아. 집에 있었네. 난숙이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마치 자기 집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내 거짓말의 공범이라는 걸. 헤라 씨는 방에 계신 것 같은데요. 불러줄래? 나는 헤라를 불러왔다. 헤라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난숙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이 됐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잘 지내는지 보러 왔죠. 난숙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헤라 씨 며느리 예쁘죠? 네. 예뻐요. 헤라의 대답이 어색했다. 정말 딸 같지 않아요? 딸 같다고요?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숙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네, 정말 친딸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채가 워낙 효녀라서. 나는 난숙을 바라봤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말이에요, 헤라 씨. 네? 혹시 우리 영채 말고 다른 딸 있으셨던 적 없어요?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다른 딸이요? 네,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궁금해서요. 헤라 씨가 우리 영채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저는 영채밖에 며느리가 없어요. 아, 며느리 말고 친딸 말이에요. 난숙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섬뜩했다. 친딸. 없어요. 정말요? 차수아라는 딸 없었어요? 헤라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 역시 있었구나. 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헤라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죽었다고요? 언제요? 어릴 때. 20년 전에. 어머,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난숙이 나를 힐끗 봤다. 뭐가 이상한데요? 헤라가 물었다. 우리 영채가 어릴 때 친구가 있었대요. 차수아라는. 내 심장이 뛰었다. 난숙이 뭘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다. 친구요? 네, 고등학교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졌다고요? 네, 흔적도 없이.
마치 누가 숨긴 것처럼. 헤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뭔가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헤라 씨 딸 이름도 차수아, 우리 영채 친구 이름도 차수아. 우연이겠죠. 헤라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라 씨. 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 차수아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헤라가 나를 봤다. 그 시선이 의미하는 바를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럴 리 없어요. 왜요? 불가능한 일도 아닌데. 그 아이는 정말 죽었어요. 헤라가 소리쳤다. 어머,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냥 가정 이야기인데. 난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정말 뭐요? 정말. 제가 버렸어요. 헤라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버렸다고요? 네. 어릴 때. 제가 버렸어요. 왜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살인죄로.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 아이까지 키울 수 없었어요. 저 혼자서는. 그래서 어디에 버렸는데요? 고아원 앞에. 몇 살 때요? 5살.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5살. 내가 그 나이였을 때 기억이 났다. 추운 겨울밤 낯선 건물 앞에서 혼자 서 있던 기억. 그런데 헤라 씨. 네. 만약 그 아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온다고요? 네, 복수하러.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복수라니. 당연하잖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당연히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헤라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특히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 더구나 재벌가 부회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면. 헤라가 울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왜요? 무서우세요? 네. 무서워요. 뭐가요? 그 아이가 돌아올까봐. 난숙이 웃었다. 돌아왔는데요. 네. 이미 돌아왔어요. 그것도 헤라 씨 며느리로. 헤라와 난숙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원아. 난숙이 나를 불렀다. 네, 이사님. 너 정말 내 딸이야?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야? 나는 헤라를 봤다. 그 여자가 떨고 있었다. 저는. 정원아, 제발. 헤라가 간청했다. 제발 영채라고 해줘. 제발. 왜요? 내가 물었다. 왜 제가 영채라고 해야 해요? 제발 그래줘. 헤라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나는 일어나서 헤라 앞으로 갔다. 말씀드릴게요. 헤라가 나를 올려다봤다. 저는 주영채가 아니에요. 헤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저는 차정원이에요. 본명은 차수하고요. 수아야. 헤라가 내 이름을 불렀다. 20년 만에. 내 엄마. 나는 처음으로 헤라를 엄마라고 불렀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요. 나는 웃었다. 차갑게. 이제 시작인데. 마이너스. 제4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훈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다들 왜 이래? 세훈이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를 봤다.
혜라는 울고 있고 난숙은 미소를 짓고 있고 나는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세훈이 나에게 물었다. 여보 앉아요. 왜? 무슨 일인데? 앉으라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세훈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정원아, 너 왜 그래? 저 이제 정원 아니에요. 뭔 소리야? 세훈이 소파에 앉았다. 제 이름은 차수아예요. 차정원이고. 차정원? 갑자기 무슨. 주영채 아니에요. 저. 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저는 주영채가 아니라 차수아예요. 혜라 어머니의 친딸이고. 세훈이 혜라를 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혜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세훈이 소리쳤다. 정말이야. 정원이. 아니, 수아는 내 딸이야. 혜라가 간신히 말했다. 그럼 영채는? 진짜 영채는 어디 있어? 세훈이 난숙을 봤다. 우리 영채는 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난숙이 대답했다. 다른 곳에서? 내 안전한 곳에. 세훈이 나를 봤다. 그럼 너는 누구야? 차정원이에요. 혜라 어머니가 20년 전에 버린 딸. 버린 딸?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자 저를 고아원 앞에 버렸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거짓이죠. 나는 웃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세훈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복수하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복수? 네, 저를 버린 엄마에게. 세훈이 혜라를 봤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 이 아이를 버렸어? 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해, 세훈아. 미안하긴. 세훈이 소리쳤다.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야? 며느리야, 딸이야? 둘 다죠. 내가 대답했다. 며느리이면서 딸이에요. 재미있죠? 세훈이 뒷걸음질 쳤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이혼해 줄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할 거예요? 이혼. 세훈이 중얼거렸다. 네, 어차피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니까. 이혼하는 게 맞죠. 잠깐만. 세훈이 머리를 감쌌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했어?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어?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세훈을 봤다. 지금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네, 여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세훈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심이 됐어요. 말도 안 돼.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영채를 사랑했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럼 지금의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세훈이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집 나가. 언제 돌아올 건데요? 모르겠어. 세훈이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저 진짜 사랑해요. 나라고. 세훈이 내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하는 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다. 네, 맞아요. 나는 웃었다.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지만 여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등을 돌리시잖아요. 세훈이 멈춰섰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여보도 저랑 똑같아요. 거짓말쟁이. 세훈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혼자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오부. 세훈이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혜라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난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수아야. 혜라가 나를 불렀다. 이제 뭘 하려고 하니? 뭘 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혜라 앞에 앉았다. 저는 그냥 며느리 노릇 열심히 할 거예요. 며느리 노릇? 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했고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혜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수 없어. 왜요?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요? 나는 웃었다. 딸이 어머니 시집 와서 며느리 노릇하면 안 되나요? 미쳐서 그래. 혜라가 소리쳤다.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어머니죠.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기 딸을 버리고 딴 남자와 결혼한 게 정상인가요? 혜라가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가 수아라는 걸. 혜라가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나요? 어머니? 처음 봤을 때부터 의심했어. 혜라가 간신히 대답했다. 어떻게 의심했는데요? 닮았거든. 어릴 때 너랑.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무서웠어. 혜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무서웠는데요? 내가 복수하러 온 줄 알았어. 맞아요. 나는 웃었다. 복수하러 왔어요. 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계획이 바뀌었다고? 네, 처음에는 어머니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건양그룹에서 쫓겨나게 하고 모든 걸 잃게 만들려고. 혜라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 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다니? 네, 모녀로. 내가 혜라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를 딸로 인정해 주세요. 혜라가 내 손을 뿌리쳤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요? 너는 이미 세훈이와 결혼했어. 내 며느리야. 그럼 며느리이면서 딸이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혜라가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건 어머니죠.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기 딸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그때 난숙이 일어났다. 그만해, 둘 다. 이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난숙이 나를 봤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네. 내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세훈이가 나갔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왜? 사랑하거든요. 저를. 나는 확신했다. 처음에는 영채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저를 사랑해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데? 느껴져요. 나는 웃었다. 여자의 직감이에요. 난숙이 고개를 저었다.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무서우면 어떡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영채를 데려와야겠어. 영채를요? 네, 진짜 영채를. 내 표정이 굳었다. 영채를 데려와서 뭘 하실 건데요? 세훈이와 결혼시킬 거야. 원래 계획대로. 안 돼요. 왜? 세훈은 제 남편이에요. 내 남편?
거짓말로 얻은 남편을 난숙이 비웃었다. 거짓말이라도 제 남편이에요. 나는 일어났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 거야? 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이사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린다면? 그때는 나는 웃었다. 진짜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헤라와 난숙의 표정이 변했다.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육부. 그날 밤 세우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침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하늘 오빠였다. 정원아? 네, 오빠. 지금 괜찮아? 네, 괜찮아요. 들었어. 모든 일. 오빠가요? 난숙 회장님한테서. 하늘 오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오빠, 저 만나러 올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알겠어. 20분 후에 집 앞으로 나와. 나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하늘 오빠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타. 나는 조수석에 탔다. 어디 가요? 한강. 차는 조용히 한강변으로 향했다. 오빠. 응? 저 이상한가요?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세운을 놓치기 싫다는 게. 하늘 오빠가 잠깐 나를 봤다. 사랑하는구나. 네. 진짜로? 네, 진짜로요. 하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세훈이가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받아들일 거예요. 저를. 하늘 오빠가 차를 세웠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정원아. 네.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영채 얘기야. 내 심장이 뛰었다. 영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 미국에요? 네, 공부하고 있어. 경영학을. 언제까지요? 내년까지. 그럼 1년 정도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네, 1년이면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세훈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 시간이요. 하늘 오빠가 나를 봤다.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무서워요? 응, 무서워. 하지만 오빠는 제 편이죠? 하늘 오빠가 웃었다. 그렇지. 난 내 편이야.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요? 헤라 회장한테 복수하지 마. 왜요? 그 사람도 나름 고통받고 있어. 고통받는다고요? 너를 버린 걸 후회하고 있어. 정말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한다고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복수하지 말라는 거야. 복수는 너만 망가뜨려. 하늘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오빠는 아버지 복수 안 하세요? 하늘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도 복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죽인 사람한테. 그건 뭐요? 그건 정이야. 제 복수도 정이에요. 아니야. 하늘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내 복수는 원한이야. 정의가 아니라. 원한이든 정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창문을 내렸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정원아. 아니, 수아예요. 이제부터는 차수아로 살 거예요. 이름까지 바꿀 거야? 네, 원래 제 이름이니까. 하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요, 오빠. 대신 위험하면 연락해.
언제든지. 네.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7부. 다음 날 아침 세훈이 돌아왔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어요? 호텔. 세훈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밤새 생각했어. 뭘요? 우리 일. 나는 세훈 앞에 앉았다. 어떤 생각했는데요? 이혼하자.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혼이요? 그래. 이렇게 살 수 없어. 왜요? 왜긴 왜야. 넌 엄마 딸이야. 내 처제고.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야. 근친혼은 무효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근친이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혈연 관계잖아. 엄마 딸인데. 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유효해요. 세훈이 머리를 감쌌다. 정말 끝까지 우기는구나.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든 뭐든 난 이혼할 거야. 싫어요. 싫기는 뭘 싫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둘 다 동의해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 조정이라도 할 거야. 세훈이 일어났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할 거야. 그러세요. 나는 의외로 차분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제가 이혼에 응할 조건이요. 세훈이 나를 봤다. 뭔데? 헤라 어머니가 저를 딸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 네, 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세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망신이면 어때요? 사실인데. 미친. 세훈이 중얼거렸다. 정말 복수하려는 거구나.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거죠. 진실? 누가 믿겠어.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인정하면 돼요.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럼 이혼도 없어요. 뭐라고? 이혼하려면 제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세훈이 나에게 다가왔다.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웃었다. 20년 동안 버려진 채로 살았으니까.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럼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어? 처음부터? 처음에는요.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내 여보를 사랑하게 되어서. 세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랑한다고 하지 마.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처음은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믿을 수 없어.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 같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줄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 세훈이 현관으로 향했다. 또 나가세요? 회사 가야지.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세훈이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그를 붙잡았다. 여보. 뭐? 저 정말 사랑해요. 세훈이 내 손을 뿌리쳤다. 사랑하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이런 짓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하는 짓. 전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네, 20년 동안 버려진 채로 살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저를 버린 사람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고. 처음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뭐?
지금은 여보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훈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복수는 포기할 수 있어? 나는 고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 헤라 어머니를 보면 여전히 화가 나거든요. 세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역시 복수가 우선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넌 나보다 복수가 더 중요한 거야. 세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여보. 뭐?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정리한다고? 네, 복수든 사랑이든. 선택할게요. 세훈이 나를 봤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알겠어. 일주일만. 세훈이 나갔다. 나는 혼자 현관에 서서 생각했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제8부.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헤라와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다. 그 여자는 여전히 내가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미안해하고 있었다. 수아야. 네. 정말 미안해. 헤라가 또 사과했다. 이번 주 동안 수십 번은 들은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왜요? 내가 내 딸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뭔가가 움직였다. 정말 딸로 생각하세요? 그럼. 너는 내가 낳은 딸이야.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너를 버린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너까지 키울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버렸다고요? 더 좋은 가정에 입양되기를 바랐어.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웃었다. 씁쓸하게. 하지만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입양도 못 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헤라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모녀로 살자. 모녀로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전세훈의 아내이기도 해요. 헤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떻게요? 이혼하는 거지. 싫어요. 왜? 전세훈을 사랑하거든요. 헤라가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세상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나는 헤라의 손을 잡았다. 전 어머니의 딸이면서 동시에 세훈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 왜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도덕이요?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도덕을 말하시네요. 헤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어. 왜 없어요?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헤라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세훈이 들어왔다. 일주일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다 생각했어? 세훈이 나에게 물었다. 네. 결정은?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전세훈을 선택할게요. 세훈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헤라 어머니도 함께요. 세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무슨 소리야? 전 어머니의 딸이면서 세훈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살면 돼요.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요? 왜긴 왜야. 말이 안 되잖아. 세훈아. 헤라가 말했다. 어머니까지 왜요? 미안해. 내가,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헤라가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수아를 버린 거였어. 엄마, 수아 말이 맞아. 우리끼리만 알고 살면 돼. 세훈이 놀란 표정으로 헤라를 봤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수아를 딸로 받아들일 거야. 동시에 내 아내로도. 그럴 수 없어요. 세훈이 소리쳤다. 왜 다들 미친 소리를 해요? 미친 소리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야. 가족? 세훈이 비웃었다. 이게 무슨 가족이야? 복잡하지만 가족이에요. 나는 세훈의 손을 잡았다. 전 진짜 사랑해요. 복수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훈이 내 눈을 봤다. 오랫동안.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복수는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세훈이 헤라를 봤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수아를 딸로 받아들일 거야. 공식적으로도. 헤라가 말했다. 그리고 너희 결혼도 인정할 거야. 정말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야.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세훈이 한참 고민했다.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생각해 볼게. 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 알겠어요. 그리고 헤라 어머니한테 복수하려는 마음도 완전히 버려. 나는 헤라를 봤다.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겠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세훈이 웃었다. 처음으로. 그럼 시도해보자. 뭘요? 이 이상한 가족 말이야. 나는 세훈을 안았다. 그리고 헤라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수아야. 헤라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 함께 안았다. 이상하고 복잡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에필로그. 석 달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헤라와 내가 모녀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진실이 항상 공개되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가끔 어색할 때도 있다. 세훈이 헤라를 엄마라고 부를 때, 나도 똑같이 어머니라고 부를 때.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헤라는 진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세훈은 여전히 가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진심으로.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복잡하고 이상한 상황이지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 복수를 포기한 대신 얻은 것이 이렇게 크다니. 오늘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는다. 엄마와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으로. 이렇게 36화 진실의 반전, 피로 맺은 복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수아와 헤라 그리고 세훈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가족이란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아의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요? 이들의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7화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갈등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욱 몰입감 있고 감동적인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수아의 선택에 대해, 헤라의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더욱 달콤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달콤 예고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